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슈퍼땡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쯤에 나온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기 충분했죠. 한마디로 킬링 펀치. 왜냐? 한 해가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반등이라는 분명한 기조로 치고 나올 것으로 모든 사람이 장밋빛 전망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하다는 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고, 증시의 기대감은 거의 폭발 직전에 불꽃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면서 되도록 시장이 안정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증권사에서 나온 보고서라 더욱 폭발력이 컸었죠. 내용은 아주 간단했죠. 집값이 현 수준에서 30% 정도 하락, 그리고 최고점에서 반토막이 날 거라는 아주 충격적인 지표를 가고 있었는데, 바로 교보증권에서 나온 폭락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해를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예상이 적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아주 터무니없는 소리로 힐난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기준금리만 봐도 당시 금리가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심지어 미국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불안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교보증권연구원의 보고서가 서서히 부동산 현실의 마각을 드러내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 받고 있죠.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그는 딱 한마디, 지금의 부실을 정리하지 않으면 정상화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매우 큰 규모의 통화 완화가 있었던 터라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이 죄다 부실 형태로 농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선 이게 제대로 속도감 있게 청소가 되지 않는 이상 그냥 어제의 부실이 오늘의 부실이 되고 오늘의 부실이 내일의 폭탄이 돼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 역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집값이 더 이상 안전지대 없이 끝없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지표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정상화라 보면 되겠죠. 이런 조짐들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최근에 서울 집값이 하락세의 브레이크를 서서히 밟아가고 있다는 와중에 있다 하지만 결국엔 매매가와 결착되어 있는 전세가가 그닥 치고 나가는 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엄청나게 전세가가 고공행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실제 지표는 이런 말들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전세가과 매매 가격이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전세 수요가 차라리 매매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각자 선택의 몫이라 할 수 있지만 이후 매매가가 더욱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값도 나름 일부 지역에서 오르는 추이만 보고 매매라는 선택지를 정하기엔 자칫 꼭지를 잡을 수 있는 고점을 찍고 있는 집값 잡았다가 사정없이 아래로 꺾일 수 있는 집값 때문에 거의 머리털을 쥐어뜯어야 할 만큼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서울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름 추세라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이런 오름 추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단단한 백업 라인이 존재해 주질 못합니다. 왜냐? 일단 서울 강동구 전세 시장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얘기. 하반기 잇따른 대단지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전세 매물이 그냥 본물 쏟아지듯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빛의 속도로 잔금 치르기 위해선 세입자의 선호도를 높여야 하는데, 바로 전세가를 낮춰야 진입 허들이 낮아질 수 있어서 쉽게 세입자 들어가기가 용이해지죠. 그래서 당연 전세값은 전세가 출혈 경쟁 체제로 들어가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전세 라인을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일부 지역에서 오르고 있는 전세가 고공행진도 그냥 뚝 하고 발걸음을 멈춰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거주 의무 유예가 3년 동안 연장이 되면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질 예정이어서 하반기는 더욱더 세차게 전세 물량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 같네요. 강동구에서 나온 아파트 전세 물건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보이고 있어서 9개월 만에 1,700건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일단 입주 전 잔금 문제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이때는 집주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일단 잔금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전세 시세는 다른 집보다 저렴하게 일단 세입자가 물어갈 수 있도록 저점으로 내놓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 전세 시세는 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강남 4구라 불리는 전세가가 중심에서
가격대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을 하면 주변 매매 시세도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대내외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이 그리 썩 좋지 않은, 호재가 1도 없는 상황이라서 초반에 말씀드린 교보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집값 30% 하락, 그리고 고점 대비 반토막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그대로 들어맞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강동구 전세 시세를 보시면 고점 대비 9억 하락하는 것도 나오고 있고요. 단 일주일 대비로 하락폭이 60% 이상 떨어지고 있는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여기도 뭐 거의 2,000세대 가까이 되는 단지인데 고점 14억 대비 5억으로 전세가가 내려앉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서울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체감도 반영이 안 된 지표 중심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고, 그리고 강동구에서 4,000세대 매무드급 단지 고덕 아르테온 역시도 고점 12억 대비 6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뭐 전세가가 반토막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익 그린맨션 2차도 8억 대비 4억대로 전세가는 무조건 강동구에선 반토막이 나는 현실입니다. 이거 자칫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판인데 2024년에 거래가 됐는데 아마 계약갱신 쪽으로 집주인이 유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워낙에 뭐 이전 거래가에 비해서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가격대를 뭐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향후 서울 전세가도 그냥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위험 아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파구도 낙폭이 상당하죠. 올림픽 선수기자촌 고점 16억 대비 7억의 거래가 나왔고, 여기도 5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센츠도 고점 17억 대비 10억으로 하락, 6억 이상 떨어지는 전세 거래. 파크리오 역시도 송파구 대장단지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고점 15억 대비 9억의 거래가 됐어요. 지금 지표상으로는 송파구 집값이 4주 연속 상승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번 뭐 서울 매매 가격 지수가 5개국 상승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송파 쪽 상승세가 유독 눈에 띈다는 소식도 전세가 하락이라는 내부적인 균열을 잘 들여다보면 그닥 아주 단단한 내구성을 가진 상승 모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전세가가 빠개지고 있는 상황에선 매매가가 나홀로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낮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 뭐 한 달간 강남구 전세가도 엄청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거의 뭐 17억이나 떨어지는 추세, 고점 18억 대비 11억이라는 진폭을 보이고 있고, 도곡 렉슬 역시도 고점 19억에서 9억의 전세가 계약이 되는 10억 하락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역시 모든 집값의 진앙지가 될 수밖에 없는 강남이라서 특히 전세가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건 지금 매매 가격 변동률, 전세 가격 변동률이 서울에서 낙폭이 줄어가고 있다는 게 일시적인 조정폭의 의미를 갖는 거지, 중장기 관점으로 보자면 절대로 집값이 제대로 발판을 밟고 일어날 수 있는 기저의 힘은 되지 못하고 있는 거다.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 인천권, 지방, 부산, 대구 등은 변동률 자체가 지표로 전해져 오는 체감도도 크기 때문에 서울 불패가 그리 쉽지 않을 서라운드 집값 하락세로 둘러싸여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오는 게 기본적으로 딱 막혀 있죠. 지금 뭐 스트레스 DSR이 본격 가동이 되면서 이전에 기본 영끌을 위한 뭔가 자금 지지대라도 있었는데 이젠 완전히 대출 한도 자체가 확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고로 영끌은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처박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기본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높아져 있으니 당국에서도 이거 뭐 관리하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했다가는 금융위기까지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막아보자는 심산으로 부동산 쪽으로 흘러올 수 있는 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건데, 대출이 뭐 이제는 제대로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금 먹고 자라야 할 부동산 시황은 이제 돈이 기본적으로 개인으로부터라도 말라버리기 시작을 한 건데, 무슨 수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탄력성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세가가 체감적으로 거래 현장에서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는 것도 이런 영향이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체로 수요가 전세에서도 몰리지 않는 전세 대출도 스트레스 DSR이 점차적으로 적용이 될 건데, 이번에 뭐 백제화는 됐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뭐 그냥 일시적인 단기 처방이고 반드시 적용하게 될 겁니다. 전세 대출 규모도 1조 2천억 규모인데 이건 뭐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은근히 가계부채를 밀어올리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자금도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리까지도 안심할 수 없고, 지금 미국 국채가 4.3%를 넘어서고 있죠. 금리 자체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보다 무서운 게 미국 국채금리. 왜냐? 지금 시중은행 은행채 금리를 직격할 수 있는
아주 서슬이 펄은 그냥 태평양 대서양 건너올 필요도 없고 빛의 속도에 가까운 랜선망 타고 바로바로 은행 금리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역마진, 그러니까 아무리 대출을 많이 내어준다 한들 은행 수익이 마이너스로 가는 남는 장사가 안 된다는 역마진으로 흐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 대환대출로 서로 출혈 경쟁을 금리 부분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의 악다구니로 초반에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저금리 상품을 내놔야 하니 최저금리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 서서히 대환대출 분위기 식어갈 즈음에야 정상금리로 돌아가야 할 유턴으로 또 회귀해야 될 시점이라서 주담대 금리는 다시 재상승 조짐을 충분히 보이고 있죠. 내려가는 코픽스로 인해서 코픽스 반영분이 변동금리 낮춘다 하지만 이것도 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워낙 뭐 지금 미국 지표가 안 좋아서 은행채는 다시 피를 받고 올라설 가능성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설이 되다시피 한 6월 금리 인하 불가론, 미국 3월 FOMC 촉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마 동결 가능성 100%입니다. 100%. 19일에서 20일 다음 주에 결정이 되는데 충격파가 아주 클 것으로 보이고요. 거의 뭐 지옥문이 열리지 않을까. 엄청난 긴축 발언들이 쏟아지고 심지어 금리 인상까지도 거론이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그만큼 최근 CPI, PPI가 극강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금리는 국내 시중은행이 이전에 그 지표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미국 금리 지표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음 달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은 더욱 부동산 시장 자체를 어렵게 할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둔촌주공도 이번에 전세 물량 5구제곱 7억대 전세가 호가를 보면 5억대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체로 1, 2억 이상 낮추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84제곱에서는 7억대 전세 호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잔금을 치러야 하는 부담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완공이 되고 입주하는 시점에선 전세가는 엄청나게 낮아질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헬리오시티는 뭐 둔촌조공보다 높은 전세가 유지하고 있는데 9억 정도의 호가 유지하고 있고, 실거래가에서는 11억 정도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호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시 헬리오도 전세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매매가도 더욱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니 다음 달이 분기점이 확실히 될 것은 그 가능성이 높고, 이후 앞으로 집값 역시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뭐 시장의 분위기를 반대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전망이 지금 딱딱 들어맞아 가고 있습니다. 금리 내린다 하더니 이제 뭐 내릴 기미도 안 보이는 추세. 전세가 계속 오른다더니 실거래 전세가는 반토막이 날 정도. 게다가 실제로 서울 중심에서 갑자기 풀리는 전세 물량은 이런 하향세를 더 키워갈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 분기점은 다음 달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결국 이례적인 매매가 하락세를 기록하는 부동산 시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